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4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법원에 1.25억 달러 과징금 지불을 명령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과징금을 SEC에게 지급하는 시점을 유예해달라 이 말인데요. 유예 시점은 항소 기한 만료 혹은 항소가 진행된다면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는 또 SEC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아직 토레스 판사가 이번 리플의 요청서에 의해서 응답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해당 리플의 요청서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추측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리플의 요청서가 SEC의 동의 하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해하시겠지만 SEC가 항소를 한다는 것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동의를 하지 못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것은 항소가 해결이 될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추정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 의한 것으로 SEC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통지서를 제출한 다음에 항소를 위한 실제 서류를 제출하는데 7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SEC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항소를 하겠다는 통지서 제출을 연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통지서를 일단 제출하고 실제 서류를 제출하는데 여유있게 70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고요. 세 번째 추정은 한 커뮤니티 멤버의 발언인데 이번 과징금 유예 요청이 리플과 SEC 합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지 권장사항이 아니며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판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판결이 난 이 시점에서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소를 한다면 항소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하거나 등의 합의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이번 과징금 유예 이유가 리플과 SEC가 합의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추정한 내용, 즉 SEC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더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SEC가 항소를 진행할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명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익이 별로 없더라면 항소를 꼭 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SEC가 항소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 대비해서 리플사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존 판결이 엎어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SEC가 항소를 한다면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가정해야 하는데요.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크라켄 등과의 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리플에 항소를 한다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해당 항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SEC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건이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항소를 하면서 내세운 SEC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EC 입장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 고심이 많을 테고 항소는 최종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를 맞아서 한국을 찾은 제레미 응 오픈 이든 대표가
미 재무부가 보증하는 단기 국채인 미국 단기 재정 증권을 토큰화해서 엑사필 레저에 도입하는 자사 상품은 거의 무위험 자산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레미 응 대표는 특히 저희는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을 받은 이후에 기관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매매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토큰이 있기 때문에 즉 전통 금융기관들도 자체적인 토큰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그런 자체적인 토큰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안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면 해당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관의 진입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의 엑사필 레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안이라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해야 하는 부분이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또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회 퓨처 포워드가 코인베이스 커머스에 가입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을 허용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서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미디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한데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는 한 이런 추정은 우리가 바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2달가량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말을 번복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입장 없이도 상대적으로 현재 대선 유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그리고 향후 해리스의 암호화폐 그리고 미국 전반에 걸친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워드 리버티 파이낸셜 백서에 프로젝트 토큰의 최대 70%가 창시자, 팀, 서비스 제공 업체 등 프로젝트 내부자에게 분배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30%만 공개 판매를 통해서 거래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가족이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극대화가 될 텐데요. 어쨌든 토큰의 최대 70%가 창시자, 팀, 서비스 제공업체에 돌아간다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재단과 창시자의 거래에 의해서 토큰의 가격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디파이의 대규모 채택을 주도해서 암호화폐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공동체가 나중에 또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현재 디파이 업계 또는 디파이에 뛰어들고 있는 업계들이 지금은 트럼프의 공동체이지만 나중에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 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와 산업에 있어서 규제와 그리고 체제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